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뽀개기 API 로직 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즈 이펙트 관련해서 계속 진행 중이죠. 그쵸?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최근에 다뤘던 내용이 API 로즈라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문제점이 있어요. 최근에 했었던 차일드 어싱크 어웨이트 API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소스 코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땡기고 렌더링하는 부분, 일단 데이터를 땡기고 변수하는 부분만 거의 한 100줄 정도 가까이 돼버립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줄이고 또 재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대리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뭔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지,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매개 변수를 가지고 반환을 가지고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API 호출 부분이 코드가 길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이고, 그쵸? 반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까? 부분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비교를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스 폴더에다가 폴더를 하나, 저희가 이제 use API라는 폴더를 만들게요. 자, 그리고 이제 child async await page API 페이지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거 복사해서 use API에다가 붙여놓고 이름을 저희가 child use API 페이지라고 만들게요. 네, child use API 페이지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parent 페이지에서 밑에 should show child 부분을 child use API 페이지로 변경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child use API 페이지. 예. 자, 우선 지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고민을 먼저 해보자고요. 자, child use API 페이지로 오셔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고민이냐? 결국에 저희가 네트워크를 땡기는 이 유즈 이펙트 부분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로직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뭔가 로직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함수로 묶어서 빼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정대리님 유즈 이펙트 부분을 함수로 빼면 어떨까요? 이렇게 고민을 먼저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소스를 함수로 빼는 건 어떨까? 그래서 함수로 먼저 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폴더 use API 폴더 아래다가 새 파일 만들어서 use API라는 커스텀 훅이라고 하죠. use API TS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쪽에서 쓰는 거니까 export 쓰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렇죠? export function use API 하면 되겠죠.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없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use effect라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일단 잘라 볼게요. 잘라서 use API로 와서 여기다 붙여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에러가 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니까 뭔가 로딩이라든지 이런 API 스테이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공통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얘네들도 가져오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부분도 전부 다 잘라서 use API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넣는 거죠.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전부 다 임포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랑 이런 API 스테이터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둘 다 가지고 와서 use API 위쪽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익스포트를 각각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그럼 이제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use effect 이런 것들 전부 다 임포트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볼게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거겠죠. 그러면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use API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child use API 쪽으로 와서 이렇게 use API라고 호출만 하면 되긴 될 겁니다. 일단 API라는 걸 땡길 텐데 문제는 이제 이런 프로덕트라든지 isLoading이라든지 에러 메시지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렌더링 못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럴 때는 use API 쪽에서 애초에 여기서 반환해 주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반환해 주면 되겠구나. 일단 복사해서 리턴 쪽으로 가져갈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리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이슨으로 해서 그러면은 먼저 프로덕트 is loading error message API 스테이터스라고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를 우리가 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반환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사용해서 쓰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child use API 페이지에서 기다려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덕트 그리고 이제 is loading 에러 메시지 그리고 API 스테이터스가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동일한 결과가 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npm run 탭에서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요. 자, 로딩 중이 되는 거 보이시죠? 너무 연해서 다시 돌릴게요. 로딩 중이 되었다가 똑같이 작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사실 이거 상태로도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굳이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이 응답 값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자료형을 명시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반환하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형이 API 뭐 리절트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타입 리절트에서 지금 뭐냐면 이제 얘네들 타입이죠. 결국에 프로덕트는 뭡니까? 자료형이 지금 프로덕트 배열 그리고 isLoading은 불리언 그리고 에러 메시지는 스트링 API 스테이터스는 이제 API 스테이터스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API 리절트라는 게 아예 나간다라고 명시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짜게 되면 이 child use API 페이지 쪽에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서 반환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처리가 또 가능하세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똑같이 잘 되긴 하는데 지금 얘는 저희가 데이터를 뭐만 뺄 수가 있어요? 예, 그쵸. 보시면은 이 프로덕트밖에 못 가져오는 구조예요. 만약에 프로덕트 말고 다른 거를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투두스라든지 그러면 이제 투두스에 맞는 거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URL이 변경이 되게끔 하자라고 생각을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빼면 좋을까요?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빼니까 하나의 그 API밖에 호출을 못하니까 그러면 매개 변수로 URL을 받으면 어떨까? 받아보자. 여러 가지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URL을 받아볼게요. 그럼 URL은 문자열 해가지고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URL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잘라서 저희가 호출할 때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쏙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프로덕트일 때도 호출하고 뭐 투더스일 때도 호출하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한 줄 더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투더스를 받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안 받고 투더스만 받는다라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딜레이 없이, 그쵸?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뭐냐면 보통 이제 이런 응답 결과를 그러면 응답에 대한 부분이 유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덕트 배열뿐만 아니라 투더스 배열이라는 것도 가능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데이터 타입을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요거 말고 투더스 타입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지금 투더스는 이렇게 되어 있죠. id to completed false user id 시기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익스포트해서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to도라는 애가 있고 id 넘버고 타이틀이 to도다. 그리고 completed까지만 할게요. completed 해서 이제 불연인 상태이다.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즉 이제 유즈 스테이트 부분이 결국에는 뭔가 공통적으로 API를 통해서 받아오는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이 부분이 결국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그 변수명도 바꿔보는 겁니다. 프로덕트는 너무 이제 그 프로덕트라는 제품이라고 완전 고정이 돼버리잖아요. 개념이. 그러니까 그냥 뭔가 성공한 응답 데이터. 그래서 성공 응답 데이터라고 한번 짜볼게요. 그러면은 데이터니까 데이터라고 해봅시다. 이거 데이터. 그럼 이 부분에서는 프로덕트 배열이 들어올 수 있지만 아니면 투더스 배열도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럴 때 우리가 제네릭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이 함수 쪽에서 제네릭 t로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받을 거야 라고 제네릭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네릭 자체가 여기에 들어오게끔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데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없거나. 초기 값을 없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파싱해서 셋 프로덕트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투더스로 됐을 때는 이 부분이 투더스로 들어오고요. 프로덕트일 때는 프로덕트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라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또 문제를 풀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희가 다시 좀 복기를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부분이 뭐였어요? 소스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이자였죠. 줄이기 위해서 함수로 뺐죠. 근데 함수를 빼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API들을 호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URL을 매개 변수로 받아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URL을 매개 변수로 받게 되면 여러 가지 API를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응답이 또 다르잖아요. API마다. 그럼 응답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고민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네릭으로 일단 풀어보자. 제네릭으로 풀긴 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던 게 지금 API 결과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파싱하는 부분이 좀 달라지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데 파싱은 어떻게? 파싱이 다 다른데? 이런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이슨을 줄 테니까 너가 응답의 형태를 줘라라고도 구현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제 매개 변수로 뭐가 이제 핸들 리절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함수로 내가 제이슨을 줄 테니까 너가 결정해서 반환해줘라. t를 반환해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핸들 리절트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이슨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호출부에서 유즈 API로 사용하는 호출부에서 제네릭 t만 알려주면 그것만 반환을 해주면 여기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핸들 리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제이슨을 줘야 되니까 제이슨을 주는 부분이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이슨까지는 다 공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보자 이 말입니다. 네. 넣어보면은 이제 결과물로 제네릭 T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parsed 뭐 데이터라고 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자를게요. 그럼 parsed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호출부에서 준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도 parsed 데이터하고 여기를 set 데이터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네, 데이터를 이제 응답을 줘야죠. 이렇게 데이터라고 네, 해주고 에러 메시지는 스트링일 수도 있다, 널일 수도 있다 이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네요. 여기도 스트링이거나 혹은 널입니다. 해주고 자 그러면은 child use API 페이지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use API에서 두 번째가 이제 제이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핸들 리절트니까 제이슨을 내가 줄 테니까 너가 반환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들어온 제이슨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렇게 파싱을 하면 돼요. 왜냐면 얘는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프로덕트 키로 들어오죠. 보시면 API 호출이 이제 프로덕트는 프로덕트로 들어오고 투드스는 투드스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와. 그럼 이렇게 처리해 라고 해서 얘를 주면 됩니다. 얘를 바로 리턴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투드스는 어떻게 하면 돼요? 투드스는 이거 그대로 좀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여기가 이제 투드스잖아요. 투드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난 투드스 데이터라고 할까요? 예, 투드스 페어를 기반으로 이제 매핑을 하면 되죠. 근데 그냥 투드스로 바로 해도 돼요. 어차피 여기에 들어온 데이터가 이제 제네릭으로 제네릭 표시를 안 했네요. 여기서는 얘는 이제 나는 프로덕트 베어를 할 것이고 제네릭을 얘는 투드 베어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서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투드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죠. 예.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 이제 키가 지금은 데이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데이터 이렇게 맞나요? use API에서 예, 데이터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름을 데이터로 바꿀게요.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제네릭으로 우리는 설정을 해야죠. 그래야 처리가 될 테니까. 그럼 이 제네릭 T가 이쪽에 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API 리졸트에 대한 부분 제네릭이 여기서 어차피 설정한 제네릭이다 하게 되면은 제네릭이 1, 2, 3이 동일한 자료용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자료용이란 뜻이에요. 이거 세 개 자체가.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처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child use API 페이지로 오셔서 여기도 이제 데이터는 투두스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응답 처리도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그러면 이 투두스 부분을 저희가 사용한다고 하면 프로덕트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예. 자, 그럼 요거는 이제 프로덕트 바디라고 하고요. 프로덕트 바디. 요거 복사해서 투두스 바디라고 만들 수가 있겠네요. 투두스 바디. 투두스. 아이고. 자, 투두도 있고. 일단 표시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아이템의 completed가 참이라면 요거고 그게 아니라면 요거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프로덕트 바디 보여주고 여기서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UI 투두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투두스 바디. 그렇죠.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npm run dev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투두스가 이미 다 들어온 거 보이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상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정리할 수가 있고요. 다시 좀 보자면 응답 처리 부분이 이제 제네릭도 문제였고 그 부분은 이제 데이터 파싱할 때 그 데이터 키랑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API 자체가 지금 같은 구조는 전부 다 get 방식의 구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API 호출 자체를 뭔가 이런 방식 말고 좀 다르게 풀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이거 핸들 리졸트 했던 거랑 조금 응용이 돼요. 뭐냐면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와 보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use API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넣을게요. 밑에다가 이름을 use API가 아니라 use request API라고 할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URL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URL로 하지 말고 아예 리퀘스트 자체를 넣자라고 접근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리퀘스트 자체를 접근하는 거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얘를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핸들 리졸트 부분은 뺄게요. 빼도 돼요. 왜 빼도 되냐면 어차피 리퀘스트에서 다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은 거의 비슷해지긴 하는데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를 받는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매개 변수가 없고 이제 프로미스로 제네릭 T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퀘스트 부분이 결국에 API를 호출하는 fetch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대로 가겠죠. 레슨은 await request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쓰면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이제 시그널에 접근이 안 돼서 우리가 시그널을 통해서 뭔가 그 취소해주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도 매개 변수를 받는 거예요. 매개 변수를 우리가 올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시그널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버트 시그널이라고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구조가 되겠죠. 똑같이. 그렇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를 통해서 리졸트가 나오는 리스폰스가 나오겠죠. 애초에 리스폰스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구조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아예 얘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지금 핸들링하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가져가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까지도 여기서 처리가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아예 다 처리해버리고 여기서 이제 리스폰스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폰스가 아니라 아예 애초에 이제 제네릭 T가 나와버리는 결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가 제네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예 팔스드 데이터가 되는 거죠. 물론 저희가 좀 섞어서 쓸 수도 있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 이런 구조를 우리가 구조를 짠다면 아까 잘랐던 거 잘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지금 투두를 한번 개선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동일하게 데이터는 투두스 하고 use API에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투두 배열인데 자 만약에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시그널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어볼트 시그널 해서 반환을 이제 프로미스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네릭으로 한 T가 들어오니까 이제 투두 배열이 나온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면 되긴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쓰면 되는데 아까 잘랐던 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요. 그렇게 식이라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API를 했었던 거를 그대로 여기서 호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const less는 await에서 fetch했던 부분을 그대로 쓰는 거죠. 사실. 정드린이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쵸? 크게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시그널을 이제 그 매개변수로 또 넣어줬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컨트롤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etch 옵션에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넣어주고요. 그러면 레스가 끝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응답하는 부분들은 그쵸. 여기 이제 제이슨 데이터 받아가지고 파싱했던 거를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럼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반환할 수가 있겠죠. 예, 제이슨이죠, 제이슨. 예, 투두스 데이터를 이렇게 리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use request API죠. 네. 맞나요? use 네. 그러면은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개선된 건지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일단 되는지 볼게요, 먼저.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동일하게 투두스를 가지고 온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장점이냐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API를 짜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 API를 호출하는 부분들을 따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 있죠. 이 함수를 저희가 또 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런 다음에 이제 use request API 해가지고 걔만 쏙쏙 넣어주는 방식으로도 좀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층이 더 만들어지는 거죠. 레이어가.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를 새 파일 만들어서 API request라고 만들게요. request라고 이렇게 ts를 만들어서 한번 붙여 넣어보면요. 이제 이거 자체를 저희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익스포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onst fetch todos 라고 이런 리퀘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버려요. 아예. 그래서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로직을 관리한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결국에는 리퀘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청하는 부분. 그럼 fetch todos 즉 할 일을 가져오는 부분들만 리퀘스트를 이 형태로만 우리가 만들어 주게 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어디서요? 요렇게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어차피 알아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해져요. API 호출 자체가 더 심플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일단 화면이죠. 결국에 저희가 그런 컴포넌트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이제 API를 호출하는 커스텀 훅이 있죠. 커스텀 훅을 따로 만들고, 그쵸. 그러면은 API 상태를 처리하는 거니까 지금 세 개죠. 데이터랑 그리고 로딩 그리고 에러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커스텀 훅이 따로 있고 그 커스텀 훅에서 얘가 이제 매개 변수로 리퀘스트를 만약에 받게 되면 그러니까 API 리퀘스트 즉 API 요청만 따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PI 요청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데이터 레이어가 나눠지게 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했던 거랑 지금 거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1단계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었던 API가 요거죠. 뭔가 이렇게 로딩 상태를 다 정의하고 유즈 이펙트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했었죠. 이 부분 한 100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요거 자체가. 그쵸? 이렇게 길었던 거를 이게 1단계였는데 이거를 좀 줄인 게 그렇죠. 조금 줄였던 게
뭔가 URL도 받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핸들링 리절트 내보내는 부분도 핸들링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너무 길다 이거예요. 즉 화면에서 단순히 화면 쪽에서는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라고 뭐 한 줄 정도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실. 왜냐면 이런 데이터 응답 처리 파싱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서 계속 안 봐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랑 화면을 좀 나누는 개념이라고 자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주제가 API 로직을 분리해보자 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단계였는데 이거보다 더 발전된 형태가 그러니까 따로 리퀘스트를 빼는 형태였어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도 가능하다. 요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제가 적었던 가져와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API 커스텀 훅이랑 요청들을 따로 나눠서 이렇게도 우리가 로직 레이어를 나눌 수가 있다.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좋아요. 이제 나누는 건 어느 정도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볼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API 호출을 뭔가 특정 조건에 따라서 호출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같은 구조는 그냥 이 화면이 한번 딱 탈 때 그때 API 호출이 되고 있죠. 왜냐면 지금 유즈 API 유즈 리퀘스트 쪽으로 볼게요. 자, 보시면은 밑에 유즈 리퀘스트 API 보시게 되면 유즈 이펙트가 이제 의존성 배열이 비어있기 때문에 최초 한 번 이 녀석이 생성이 될 때만 렌더링이 된단 말이죠. 그때만 한번 API를 호출하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조건에 뭐 어떤 값이 참이되었을 때 API를 호출하고 싶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넣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child use API 페이지에서 먼저 고민을 먼저 적어보면요. 그런데 다 좋다. 그런데 만약 특정 조건에 따라 커스텀 훅을 호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죠. 결국에는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존성 배열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유즈 API 말고 요거로 할게요. 요거. 유즈 리퀘스트. 유즈 리퀘스트 API 쪽에서 의존성 배열 부분 있잖아요. 얘를 우리가 매개 변수로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매개 변수로 다뤄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dependency array라고 해서 이제 any 자료형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초계값은 이제 비어있다라고 해놓고요. 그럼 dependency array를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child use API 페이지 화면 쪽에서는 뭔가 저희가 그거 use state 하나 만들게요. 제가 API 클릭 카운트라고 해서 set API 클릭 카운트 API 콜 카운트 할게요. API 콜 카운트. 네, 유즈 스테이트로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은 넘버에서 초값은 0이다. 자, 그러면은 이 API 콜 카운트가 변경이 된다면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얘를 더 위에 올려야겠네요. 예. 자, 그러면 유즈 리퀘스트 API의 이제 두 번째가 얘니까 디펜던시 어레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API 콜 카운트. 그러면은 API 콜 카운트를 버튼을 누르면 하나씩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투두 API가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서 버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PI 콜. 그래서 API 콜로 해서 버튼에다가 onClick set API 콜 카운트를 이전 값보다 증가시키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이런 식이 된다면, 자, 투더스 일단 호출이 됐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어때요? 누를 때마다 API를 호출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중간에 이제 오버트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중간 이미 호출하고 있으면은 취소하는 거를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취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저희 그 API 리퀘스트 쪽에서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의존성 배열을 밖으로 빼주면 되잖아.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요거만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당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API 콜 카운트를 막 이렇게 밖에서 관리하는 것도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우리가 use API 리퀘스트 안에다가 뭔가 함수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 누르면 알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API를 다시 호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API 다시 호출 같은 로직을 커스텀 훅에다가 use 뭐 request API 커스텀 훅에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이 use state를 잘라서 use request API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똑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API call count 얘 자체를 use effect의 의존성 배열에다가 넣으면 어떨까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구조분해해서 넣어야 되니까 점점점에서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API call count가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set API call count를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에 이제 use callback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use callback 그 본 강의 들어갔을 때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refetch라고 만들어서 use callback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set API call count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했던 로직이랑 동일한 거죠. 화면에서 했던 로직이랑 컴포넌트에서 했던 거랑. 그러면 이 use 그 refetch는 결국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로직인데요. 이 로직을 밖으로 빼주는 거야. 아예 밖으로. 요렇게. 그러려면 이제 그 반응해주는 API 스테이터스를 바꿔야겠죠. API 리졸트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refetch는 매개 변수 없고 반환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얼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refetch는 밖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use request API를 호출할 때 이렇게 의존성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는 애가 이제 refetch라는 게 있는 거죠. 왜냐면 API 리졸트에 그게 있으니까 refetch가 있으니까 그래서 refetch를 받아가지고 refetch를 받은 거를 어차피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onClick에다가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to도를 다시 땡기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변수명을 바꿀 수가 있겠죠. refetch todos. 그러면 refetch todos를 여기다가 쏙 넣어주시게 되면 to-do API 콜 할게요. 자, 저장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일단은 프로덕트 일단 기다리고요.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to도스만 누르면은 이제 리페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API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죠? use callback을 활용해서 use request API 내부에
API 어떻게 보면 이제 트리거를 하는 그런 변수를 둔 거죠. 그렇죠? 의존성 배열이 이제 변경이 되면은 걔가 다시 유즈 이펙트가 다시 타게 되는 거니까. 트리거 상태를 두고 해당 함수를 이제 밖으로 빼내서 이제 리페치 리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다시 리페치 다시 호출 로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개선이 안 됐었던 점을 한번 보자고요. 자, 제일 처음 거를 보시게 되면 그쵸? 요렇게 각 화면마다 이런 데이터 상태, 로딩 상태, 에러 상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죄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고 API 호출 뭐 핸들링 했던 부분도 이렇게 길었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로 빼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함수로 뺐던 부분이 아예 이렇게 함수로 빼면서 이제 썼던 거죠. 유즈 API처럼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빼버리자, 익스포트를 해야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그 API가 여러 개가 되면은 그러면 그에 따른 응답 결과가 또 다를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로서 핸들 리졸트라는 걸 뒀죠. 그래서 나는 제이슨은 어떻게든 어차피 공통적인 거니까 제이슨을 주면은 너가 제네릭 티를 반환해라 라는 식으로 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짜다 보니까 각각 이렇게 구성을 하기가 조금 애매했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다 데이터 어떻게 파싱하고 하는 것도 다 일일이 넣어야 되니까. 근데 화면이기 때문에 어차피 컴포넌트잖아요. 그래서 리액트 컴포넌트 자체에서는 그냥 화면에만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네트워크 처리하고 이제 이런 데이터 가공하는 로직을 여기서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애초에 리퀘스트를 따로 빼버리자 이건 거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따로 빼고 이런 리퀘스트를 너가 알아서 해주고 중간에 있는 그런 레이어를 하나 두자. 그게 바로 지금 유즈 리퀘스트 API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 의존성 같은 게 필요하면 이렇게 디펜더시 넣어주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즈 API 리퀘스트라는 건 중간층을 하나 만든 거고 이것을 활용할 때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리퀘스트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 핸들링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뤘던 게 이거였죠. 만약에 그러면 리페치 같은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물론 화면에서 해도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다시 API를 호출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냥 너가 맡아서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즈 리퀘스트 API, 즉 중간 레이어를 차지하고 있는 유즈 리퀘스트 API한테 그거를 맡긴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도 다시 API 호출하는 트리거 스테이트도 얘가 가지고 있고 이때 함수만 너가 그냥 연결만 지어줘서 반환 형태로 줘라. 그러면 어차피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네, 그쵸. 리페치를 호출만 하게 되면 API가 변경이 될 것이고 그러면 유즈 이펙트에 있는 네, 여기에 이제 의존성 배열이 처리가 되니까 다시 API 호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리페치 했던 부분만 다시 순서적으로 좀 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리페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다시 호출하는 거에 대한 트리거 함수를 이렇게 응답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어디로 연결하죠? 그쵸, 버튼에다가 연결하죠. 그러면 버튼이 클릭이 되면 use request API가 타고 거기에서 이제 리퀘스트 부분이 타니까 리페치죠. 여기서 이제 리페치 부분이 타죠. 왜냐면 반환을 이제 리페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리페치 부분이 타면서 set API call count를 스테이트를 변경을 시키면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면 유즈 이펙트의 의존성 배열에 이제 API call count가 API 호출하는 트리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API가 호출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리액트에서 이제 유즈 이펙트를 활용한 API를 처리할 때 API 로직 분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신경 써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API를 호출할 때
즉 이제 유즈 이펙트랑 API를 호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 유즈 이펙트에서 의존성 배열 쪽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